다주택자 분들은 아마 이번에 종부세 몇 천만 원 맞으신 분들은 그 내실 여력이 있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뭐 맞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종부세를 내기 위해 내가 일을 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 막 뭐 연봉을 다 넣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좀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세금 때문에 근데. 예. 근데 그 양도세 이런 거는 사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게 왜냐면은 비싼 거가 있으면은 세금을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추천하는 거는 좀 저렴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해요. 비싼 거 뭐 한두 개, 두세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반지하 20개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진짜 재개발은 지금 다 공시가 1억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종부세를 피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작가님은 땅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종부세 괜찮으세요? 지금 1주택자고 그게 종부세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땅에도 거기 위에 주택이 있어야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냥 벼가 자라고 있고 뭐 고구마가 자라고 있으면은 주택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아, 벼하고 고구마에다 세금 매기는 건죠? 네. 그러면 명의는 다 개인 명의로 하세요? 아니면 법인을 활용하기도 하세요? 개인합니다. 아, 개인으로? 네. 다 공동명의로 그럼 거의 다 가겠네요. 네, 공동명의 할 때도 있고 뭐 아내 명의 할 때도 있고 제 명의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은 뭐 종부세가 지금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분들은 딱히 뭐 세금이 두려워서 투자를 멈추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종부세라는 건 어떻게 될지 나중에 모르거든요.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현재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양도세나 이런 세금이 좀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신다면 부자 되기가 좀 힘들어요. 지방도 괜찮고, 지방이지만 좀 요점의 지방들, 거기는 아직도 공시가가 꽤 낮아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재개발될 만한 그런 지역들 잘 고르셔서 침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대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지방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금 부담이 없는 선에서 네.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 네, 근데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좀 갈릴 수도 있는 게, 만약에 파란색이 되면 가볍게 좀 저렴한 것들을 여러 개 가져가는 게 낫고, 빨간색이 되면 그냥 지금 포지션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 파란색이 되면은 아마 지금 5천만 원 내시는 분들 아마 내년에 1억 내실 수도 있어요. 한 5억까지 내지 않을까. 무주택자분들까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주택자분들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월세 살아야 됩니까? 전세 살아야 됩니까? 지금 뭐. 여러 개 되시면은 사시고요. 집값은 떨어져도 사실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떨어져 봐야 진짜 막 뉴스에 나올 때 45억짜리가 40억 됐다고 5억 떨어졌다 하면서 막 폭락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폭락론자들 막 신나가지고 막.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좀 초고가 아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 아크리버파크 보시면은 한강뷰가 진짜 쫙 되는 곳이 있고 뒷동은 한강이 아예 안 보여요. 또 뒷동 저층과 앞동 고층은 같은 평수라면 5억 넘게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래를 보시고 좀 호도한다든지 그런 거는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제일 앞에 있는 동과 제일 뒤에 있는 동과 차이가 한 2, 3억은 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지하철 역 거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세 실거래를 보실 때도 몇 동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뭐 뉴스 이런 것들 다 차단하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시되, 여건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월세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했고 전세금 낼 수 있는 그 돈으로 투자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부담감도 별로 없고, 월세 뭐 40만 원, 50만 원 내는 것을 절약으로서 좀 커버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또 투자하실 때 또 유의점이 처음부터 막 좋은 곳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서울 뭐 이런 거, 신축, 네. 84 뭐 이런 거. 네, 뭐 지방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뭐 천안이라든지 어디 대전이라든지 자기가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단 전세 끼고 사두시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거두신 다음에 경기도로 오시고, 또 경기도 약간 외곽에서 있으시다가 좀 경기도의 메인으로 좀 들어오시고 그러다가 서울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요. 굳이 뭐 주택을 저는 왜 계속 상급지로 가야만 하나, 이거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저도 원래 강남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막 진짜 언젠가는 반포 주공 들어가고 트리마제 들어가고 첼리투스 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데 내가 들어가서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뭐 광명 사는 친구들, 하남 사는 친구들, 뭐 파주 사는 친구들 보면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맨날 막 강남 얘기하고 용산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너 지금 그 직장 출퇴근 편하고 동네 괜찮으면은 괜히 뭐 대출 받고 이자 내면서 상급지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해라 라고 하거든요. 투자를 하실 때도 꼭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꼭 좋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 자산을 좀 불려갈 수 있을까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무주택자분들 중에 일부는 판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이. 맞아요. 이게 좀 사야 될 타이밍인지 아닌지 하는데 유튜브를 딱 트니까 막 폭나간다는 알고리즘 추천에 의해서 막 영상이 빵빵빵 올라오거든요. 막 네. 지금 사면 망한다. 뭐 50% 폭락한다. 막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김 부장 이야기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건사원 남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집 때문에 트러블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폭락론을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종교라고 보거든요. 종교 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누구한테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동산이란 것은 우리 이 지구인들 모두한테 해당이 돼요. 누구는 자가로 살고 있고 누구는 월세로 살고 있고 누구는 전세로 살고 있고 어떻게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선가 자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동산은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자신의 선택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신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제 친구 예를 들면은 딱 그랜저를 타고 상암 이 근처에서 전세를 살던 친구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제 회사 동기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전세가 2억이 올랐대요. 근데 그 친구가 맨날 하는 말이 야 집값 떨어져 팔어 저한테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도 폭락 온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갑자기 전세가 2억이 올랐대요. 야 이거 전세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은 집값 떨어질 거야.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헝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외곽으로 가서 살 것이다. 다 막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코로나가 오면 올수록 아이러니하게 도시에 더 집중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집에 안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뭔가 배달을 시켜 먹고 테이크아웃을 하려면은 이게 다 주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역세권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은 음식점도 없을 뿐더러 안 여는 곳도 많고 늦게 열고 일찍 닫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장 보러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친구가 폭락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전세를 계속 살아가며 있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월세 뭐 50만 원인가 60만 원을 추가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덕양군가 화정지구 그쪽으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폭락론을 믿는 거는 뭐 자유지만 그 가족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 와이프도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잘 다니다가 갑자기 더 멀리 가서 그 경의중앙선 타고 다니고 경의중앙선 몇 번 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지금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종교적 신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되게 경제적 그런 관점을 두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적, 뭐 어떤 이념적 이런 거 다 떠나서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동기부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출퇴근하고 계신 거예요? 출퇴근하고 그럼 거기도 전세인 거네? 반전세인 거죠? 갑자기. 예. 슬프다. 예, 이사 가는 것도 전세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세가 너무 비싸서 얼마 월세 껴있는 거 같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요즘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전세금은 완전 올랐고 매매가를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세를 못 들어가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차 안으로 반전세를 택하고 또 반전세 보증금 또한 비싸기 때문에 월세를 택하고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전세 거래가 확 줄었고 월세 거래가 확 늘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재테크를 해서 제대로 한번 뭐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신념으로 살아가지 않는 분들이 월세 사는 거랑 그냥 평범하게 사신 분이 월세 사는 거랑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지금 비슷한 급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3분의 1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 월세로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이런 뭐 임대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이게 좀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지금 없던 것들이 생기고 있고 계속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미국도 월세를 상당히 많이 내잖아요. 상당히 많이 내죠. 자기 뭐 배우자의 월급은 거의 월세로 나간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나가고 네. 저희는 되게 주거비가 저렴한 편이죠 사실. 저렴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세가 이렇게 많은데 집주인들이 전세금 갭 투자로 해서 산 건데 전세금 토해내줄 돈이 어디 있느냐, 월세로 전환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댓글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 전세금에 그냥 월세를 더 얹어서 네. 5억이 전세금이었으면 그냥 5억 50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이 유주택자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분들은 알아서 또 생존해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산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플레이션만큼 가거든요. 우리 뭐 라면 값이 떨어지지 않고 짜장면 값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것만큼 최소한의 만큼 자산값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 자산이라는 가격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10%만 올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이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되는 거랑 뭐 10억에서 11억으로 되는 거랑 이렇게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라는 열차에 뭔가를 태워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주식으로 여태까지 해봤는데 그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가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락을 염두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이 하락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더 종부세가 부담되시는 분 그리고 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종부세가 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렴한 것들을 쫙 밑바닥에 깔고 가신다든지. 근데 재개발이 서울은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저희 어머니가 50살인가? 뭐 아무튼 그때 어떤 어머니 친구께서 재개발 이거 괜찮으니까 사놔 했는데 그거 뭐 몇십 년 걸려. 나 할머니 때 이거 될 거야. 그랬는데 그게 말해프였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 60대 중반인데 그때 사두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40대 50대는 중년이 아니에요. 저는 청년이라고 봐요. 50대까지는 청년이고 60, 70대가 중년, 80대가 노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 50대 분들 투자하실 때 야 이거 개발되면 내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70살 넘으셨는데 재개발 물건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투자 많이 하셨고 내공도 있으시고 또 많은 자산도 이꾸셨고 근데 그래서 자기 나이가 뭔가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청년들이시네 그럼. 네. 다 청년들이서 보고 계신 분들은